안녕하세요. 떡상 곰돌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제 찍어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공부방 단톡방에 있는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역배열 상태일 때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 PPT 2개로 알차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근해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엘리어트 파동은요, 이제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접해보셨을 내용, 먼저 원리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서 쭉 떨어져 나가서 원래 자리까지 되돌아간다. 이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엘리엇이라는 미국 회계사가 만들었고요. 이게 1930년도, 40년도쯤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100년 전에 나온 내용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파동 이론이 되게 좀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 말의 뜻은요, 지금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이용되고 있다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냥 섭리인 거예요. 그냥 법칙. 그러면요, 엘리어트 파동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연에서 일어난 일이랑 비교해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근해 원리를 제가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가 이제 내가 타고 있는데 뒤에서 어릴 때 혼자 왔다 갔다 요거밖에 못하죠. 그래서 뒤에서 아이 좀 더 가 이러면서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네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다시 반동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고요. 아빠가 한 번 더 밀어줘서. 그 다음에 반동을 받아서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아빠가 밀어주니까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 꼭대기에서 이제 내 그네가 거의 꼭대기까지 가버렸으니까 5살인 떡상곰돌이는 나 너무 무서워, 내려줘, 이제 그만해 하니까 아빠가 손을 놓으니까요, 그네가 바로 일직선으로 쭉 떨어집니까? 아니죠.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구도가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엘리어트 파동을 굉장히 맹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유는요, 어떻게 될지 주가는 모르고 대략적인 부분이 그냥 자연의 섭리가 그렇더라. 근데 그럼 우리가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우리 아빠가 대부분 올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크게 가려고 하면 우리 아빠 힘이 무조건 좀 세야 된다. 그죠? 무조건적으로 좀 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빠 힘이 모두가 다 저 꼭대기까지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법은 이제 여기 있는 전 고점을 잘 돌파를 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맞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다는 거죠. 자, 그럼 돌아가서 그럼 이 이론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완전 상승장이었죠. 완전 상승장인 가운데 주가가 다 이렇게 정배열 상태로 돼가지고 올랐어요.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네를 저 끝까지 올리면 이제 우리가 무섭겠죠.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요, 더 갈까요 하는 거는 물론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모든 종목에 대입을 해봐도 대부분 다 이런 지금 상황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테이퍼링 이슈 등등등등 지수가 안 좋아지는 이슈들도 있지만 이제 이만큼 해 먹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만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이제 그냥 주식 매수해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1년 뒤에 한 20, 30%, 30, 40% 올랐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요, 주식 공부를 안 해도 오르는 이유는 그냥 여기 산 거예요. 이럴 때, 아니면 이럴 때 그냥 여기서 바닥을 쭉 기다가 정배열이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났네 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제 공부를 조금 한다고 이제 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처음에 발생을 하냐? 두 번째 PPT입니다. 운전할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운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운전할 때 우리가 이제 창문을 본다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운전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요, 옆 차선도 안 보이고요, 딱 여기만 보여요. 나의 앞에 시야.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앞에 있었던 이
올라갔었던 엄청난 이런 파동들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 떨어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가짜로 반등을 줄 때 여기를 보고 여기 이제 다시 시세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짧은 시야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의 팁도 아니고 그냥 했으면 좋겠는 거는요, 좀 크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실력이 늘면요, 이제 창을 보는 이제 시야가 넓어지겠죠. 이거는 연구 결과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전 실력이 높아지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으면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기법들이나 세세한 대응들이 된다 그러면 사이드미러도 보시는 거고, 이제 옆 창문까지도 보면서 사각지대 컨트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형주인데, 몇백 조짜리 회사인데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산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더 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근거 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산 건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이제 떨어지면요, 여기를 다시 복구를 못 한다고 하면 쭉 떨어지는 수순이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봤다고 하면 이제 들어가는 타점이 이런 데일 때도 많았을 거예요. 요쯤에 이제 얘가 다시 올라간다고. 자, 그러면요,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떨어지는 그네의 칼날에 내가 굳이 타야 되는 이유는 없다. 더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천천히 매매하자.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매매해도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좀 크게 차트를 키워서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역배열 상황에서는 매매를 굳이 안 할 수 있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네 원리 비교하셔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제 그네 이제 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이제 그네가 서서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다시 올라가면요, 이제 이만큼 혼자 있었으니까 우리 아빠 한 번 더 밀어줘, 이렇게 해서 기간이 지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데 묻어두신 분들은요, 이만큼 수익을 보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역배열이 시작된 이런 데서 이제 묻은 분들은요, 이게 계속 하락장이 좀 시작이 돼서 손실 금액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던 구조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네에 대입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한 원리를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차피 후행성 지표 차트로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미 엄청나게 이 친구가 올랐죠. 이제 오른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역배열 상태에서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수가 아니면 굳이 쳐다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좀 한다고 하면 그나마 좀 손해 발생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 정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한번 유튜브에 남기고 싶었고요. 아마 지금 매매하러 들어가는 타점, 아니면 월요일날 난 들어가 봐야지 하는 타점이 역배열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좀 넓게 해석해서 본다고 하면. 물론 거기서 수익이 나면 엄청나게 좋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를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고 떨어질 확률이 90%인데 이 10%에서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종목도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요, 나는 10%에 내 모든 걸 걸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90%에 걸 수 있는 좀 안전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정배열과 역배열을 찾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었고, 여기서 제가 실수한 패착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담아봤고요. 역배열도 끊기 나름입니다. 긋기 나름이에요. 여기 꼭대기에서 그냥 이렇게 끄면요, 얘는 아직 역배열 상태인 거예요. 그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요, 저 꼭대기에서 또 이렇게 끄어버리면요, 지금 얘는 오늘 역배열을 뚫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서 눌렸을 때 더 가는 것도 판단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는 어디서 하자? 정배열에서 좀 하는 게 좋겠더라. 그리고 정배열 눌림목 상태가 나왔을 때 하는 게 좀 좋겠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주시면요, 그래도 좀 손실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 매매법이 별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모두가 다 대입해서 해보면 굉장히 쉬운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떡상 곰돌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